네,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간학 강연자인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영화 속 사랑과 꿈, 카페 소사이어티와 라라랜드입니다. 두 영화를 비교해 보면서 사랑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는 본능은 원초적이죠. 반면에 사랑과 꿈은 고차원적이어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순간에 이르러야 사랑과 꿈을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아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꿈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싶어 하죠.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것은 방황과 실패조차 허락되는 청춘의 사랑과 꿈일 겁니다. 카페 소사이어티와 라라랜드는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흡사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클럽 사장이 되고 여자 주인공이 배우 지망생이라는 점마저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있자면 감독의 취향과 가치관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카페 소사이어티의 감독인 우디 앨런은 1935년생입니다. 본인만의 독특한 기법을 갖고 있는 거장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죠. 라라랜드 감독인 데미언 샤젤은 1985년생입니다. 영화 두 편의 연출만으로 헐리우드에 주목을 받았던 신의 감독이에요. 50년이라는 긴 세월만큼의 나이 차이가 두 사람 사이에 있는데요. 사랑과 꿈에 대한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시선으로 나이 차이가 이어집니다. 카페 소사이어티의 남자 주인공 바비는 뉴욕 출신이고 성공을 꿈꾸면서 헐리우드로 향합니다. 헐리우드에 외삼촌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외삼촌은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부와 명예를 갖춘 엔터테인먼트 기획자였었습니다. 외삼촌을 만나러 가서 헐리우드의 거물인 외삼촌의 비서 보니를 보고선 첫눈에 반해서 달콤한 연애를 꿈꿉니다. 그래서 바비는 보니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을 하죠. 결국에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비는 사랑에 있어서는 달콤한 결실을 맛보지만 헐리우드의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성공에 대한 열정은 가득했지만 외삼촌 덕 볼 생각만 했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헐리우드를 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비는 헐리우드 삶의 염증을 느꼈고 뉴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보니를 사랑하고 있으니 보니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보니는 바비의 외삼촌을 택합니다. 바비를 만나기 전 보니는 외삼촌의 불륜의 상대방이기도 했거니와 헐리우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외삼촌의 경제적 부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막연한 꿈만 갖고 있는 바비보다는 오히려 현실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외삼촌을 택했던 것입니다. 바비는 뉴욕으로 돌아가고 갱단의 보스인 형의 도움과 헐리우드에서 쌓은 인맥 덕택에 클럽 소사이어티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사업과 사랑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하죠. 사업도 탄탄대로를 달리고 그러자 아름다운 여인도 소개받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립니다. 몇 년 뒤 바비는 자신의 가게에서 보니를 제외합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연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결국 현실을 인정하면서 각자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라라랜드는 탁월한 연출력, 수준 높은 영상미, 그러니까 눈길을 확 끌어요. 그리고 뮤지컬 영화여서 음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귀를 즐겁게 해주죠.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과 엠마 스톤이 연기한 배우 지망생 미아는 매번 도전을 할 때마다 좌절을 합니다. 좌절로 끝나고야 마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나서 불꽃 같은 사랑을 두 사람은 태우죠. 세바스찬의 꿈은 재즈를 워낙 좋아해서 재즈의 명맥을 잇는 클럽 사장이 되는 겁니다. 미아의 꿈은 어릴 적부터 배우로서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둘은 번번이 꿈을 이루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좋은 커플이었었어요. 하지만 미아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오게 되고 둘은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아가 프랑스로 떠나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미아와 세바스찬은 각자의 꿈을 쫓기로 하고 서로 결별을 하게 되죠. 5년 뒤에 두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성공을 합니다. 세바스찬의 가게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재회를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죠. 여타의 영화들과 다르게 서로 눈인사와 미소만 나누는 것으로 끝맺음이 납니다. 그들에게 둘의 사랑은 더 이상 진행형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두 영화는 남녀 주인공의 꿈,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재회라는 줄거리의 골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감독이 보는 사랑과 꿈에 대한 시각은 확연하게 달라요. 80을 넘어선 우디 앨런은 지극히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어찌 보면 우디 앨런 작품의 매력은 특유의 냉소적인 관점, 그리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나오죠. 지극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결국에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우디 앨런을 냉소적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곤 합니다. 카페 소사이어티에서도 우디 앨런의 태도는 그대로입니다. 꿈이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도움 없이는 이루기 힘든 것이고 사랑은 돌아보면 부질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창 두 사람 사이에 불이 붙었을 때는 상대방을 순수하다고 칭송하지만 그건 사실 사랑이란 색안경으로 본 착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함이라는 것은 현실이란 태풍 앞에서 힘없는 종이장에 지나지 않다고 말을 하죠. 바비와 보니의 젊은 시절의 사랑은 아름다웠을지언정 세월이 지나 둘이 만났을 때의 감정이란 과거를 핑계 삼아서 미화할 뿐 각자의 배우자를 배신한 질척거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센트럴파크의 멋진 풍경 속에서 연출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추억을 낭만적으로 미화할 뿐 결국 둘의 만남은 불륜에 불과하죠. 그래서 둘의 재회를 보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30살 무렵 라라랜드를 만들었던 다미엘 샤젤은 사랑과 꿈을 고전적인 방식으로 아름답게 그려갑니다. 꿈이란 자신의 자리에서 열정을 갖고 도전을 한다면 언젠가는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좌절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을 거듭했던 세바스찬과 미아는 원하는 바를 결국에 이룰 수가 있었죠. 또한 사랑은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상대방을 위해서는 물러설 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은 사랑 대신 꿈을 택해 이별을 했을지라도 세월이 지나 우연히 마주쳤을 때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단지 미소만을 짓는 것으로 좋겠던 것이죠. 꿈은 현실이 되고 사랑은 빛이 났습니다. 카페 소사이어티에서는 현실의 냉정함을 말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바비는 꿈은 꿈일 뿐이다 라는 말을 되뇌이는데요. 이는 사랑의 허무함, 꿈의 비현실성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라랜드에서는 아직까지 믿고 싶은 상상 속의 이상향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을 이루고 싶어 하죠. 누구나 한 번쯤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쉽지 않기에 다들 꿈꾸기만을 하는 것이죠. 영화는 어찌 보면은 판타지를 자극하는 것이죠. 너무 현실을 보여주면은 보는 사람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과 꿈을 이야기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었지만 라라랜드에 한 표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사랑과 꿈이 여전히 존재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사랑과 꿈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두 영화를 비교해서 보시면서
한 번쯤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